자, 오늘은 뉴 노멀 시대의 자산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. 자, 뉴 노멀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 말은 뭐 어려운 경제 용어는 아니고요.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왔던 건 아시죠? 그 이후에 좀 시대적인 변화,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예요.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저금리, 그리고 저물가, 저성장, 뭐 고실업 이 정도가 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피부에 좀 와닿는 건 아무래도 금리겠죠? 요즘 금리가 많이 낮잖아요, 그죠? 자, 그런데 최근 한 1, 2년 전부터는 이 뉴 노멀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뉴 업노멀이라는 단어가 막 유행하고 있어요. 그럼 뉴 업노멀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죠.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뭐 너무 피부로 와닿으시죠?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정치 경제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이 되게 무모한 일이 되어버렸어요. 자,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이 그렇게 주식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오른다 내린다 이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?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경제 흐름조차도 요즘엔 전문가들이 섣불리 예측을 잘 안 해요. 자꾸 틀리니까. 그래서 요새는 이미 일어난 일을 잘 설명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다른 것, 특히 어떤 투자 대상이 실제 가격이 언제 오를 거야? 언제 떨어질 것 같아? 이런 걸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그 가격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것,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. 그거에만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즉, 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것이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겠죠. 이 변동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래, 투자라는 걸 하면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이해하셨을 텐데 좀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럼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봅시다. 그럼 그 이전에 용어를 좀 기억해 볼게요. 연리와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어요. 자, 연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적금에 사용되는 거죠. 채권이라든가. 자, 그러면 예금과 적금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 볼게요. 예금, 적금 차이는 잘 아실 테니까 쉽게 배워볼까요? 만약에 제가 1200만 원의 목돈이 있어요. 그래서 1월 1일 날 넣어서 12월 31일 날 뺐어요. 근데 거기에 2%의 금리를 준다고 써 있었어요. 그러면 1200만 원의 2%는 24만 원이겠네요. 자, 그러면 만기 시에 24만 원, 거기서 이자를 15.4% 떼고 받을 수 있겠죠? 그렇죠? 자, 그런데 제가 목돈이 없어서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을 했다면 어떨까요? 똑같을까요? 자, 보세요. 첫 번째 달에 100만 원은 당연히 12개월을 맡겼기 때문에 2% 이자를 줄 거예요. 그런데 두 번째 달에 맡긴 것은 11개월 맡겼으니까 한 달치 이자를 안 주겠죠?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? 매월 쭉쭉쭉쭉 이자가 줄어들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당연히 그 한 달치 이자만 주겠죠. 자, 쭉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? 한 절반 정도의 이자일 거예요. 거기서 세금을 떼는 거죠. 그래서 절반이 채 안 되죠. 자, 그러면 요즘 2% 금리를 주는 적금이 없잖아요. 1% 초반대를 주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인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1%가 채 안 되는 거죠. 즉, 적금과 예금, 즉 연리와 수익률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더라. 자,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, 즉 펀드나 혹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수익률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적금의 거의 2배 정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. 즉 내가 3%의 연수익을 냈다면 적금으로는 6% 이상이었어야 된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. 연단위로 얘기했을 때. 그렇게 지금 금리가 낮고 실질 이자 수익이 1%가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 자체를 고려하지 않으세요. 왜 그럴까요? 무섭잖아요. 그죠? 어떤 게 무섭죠? 원금을 잃을까봐, 손실을 날까봐 무서워하시는 거죠. 자, 그런데 실제로 예적금이라는 것이 그럼 그만큼 안정적이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. 왜?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. 돈의 값어치가 매년 떨어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면 사실은 오히려 적금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. 즉 지금 같은 경우에 물가가 2, 3% 정도씩 오르고 있는데
적금으로 인한 수익 개선은 1%가 안 되니까 오히려 확정적인 마이너스가 되잖아요. 자, 그런데 1년, 2년 그 기간이 짧을 때는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. 다만 앞으로 내 모든 인생의 돈을 모으는 방식을 전부 적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. 자, 그래서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원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작이 물가를 이기는 데 있어요. 자, 물가가 2, 3% 정도 오른다면 한 4, 5% 혹은 3, 4%를 꾸준히 내면서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의 기본 목표인 거예요. 과거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 그 이상 수익을 내야 했어요. 10%, 20% 수익을 내야 했어요. 그리고 그렇게 수익을 낼 만한 투자할 곳이 많이 있었죠.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고 있었으니까. 자,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? 그렇게 수익을 낼 곳은 없죠. 10% 심지어 한 연 7, 8%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만나지 마세요.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죠, 우리나라에서. 자,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물가를 이기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내, 심지어 물가를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. 제가 다음번에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. 다음 시간 들어보셔야겠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